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일단 시작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마치는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저희 홈팀 스카이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리고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하고, 스폰 사장님은 여영 황정모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2부 강의를 맡고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이번 달 라인업 아시죠? 하영미 사장님, 정소연 사장님, 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이어져 오는 이 라인업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사장님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어제 밤에 정말 겨우겨우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약간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2020년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트립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좀 전달해 주는 게 가장 가까운 시간에 그거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 세미나의 제목인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 한 해 진짜 함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대구에 계신 사장님들은 저의 마이 스토리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 외의 지역의 사장님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맞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앞에 마이 스토리를 짧게,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이 스토리 준비하신 사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서 저희 마스터가 묻힐 것 같긴 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겨우실까봐 사진을 많이 넣어봤습니다. 저는 네, 1남 2녀의 둘째 딸로 태어났었고, 제가 어린 시절 사진을 넣었던 이유는, 여기 저희 친정 가족 식구인데, 저희는 이렇게 5명이 한 가족이고, 여기 사진 찍은 배경은 저희 아버지 직장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라는 대기업을 되게 오랫동안 다니셨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제가 마산 출생이거든요. 창원에 여기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큰 곳이 있어서 저희는 매년 여기에 1년에 한번 사생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사생대회와 뭐 삼성 가족의 뭐 한마당 축제 이런 것들이 열려서 막 체육대회 같은 것도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갔을 때의 사진인데, 저는 크면서 사실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전교 꼴등해도 되니 공무원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삼성이라는 곳에서 퇴직해서 나오셨는데, 그때까지 직장인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면서 컸어요. 예전에는 지금같이 주 5일이 아니고 주 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 6일을 출근하셨고, 일요일에는 거의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있는 아버지였고, 그래서 저는 아빠가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어색하고 어떨 때는 싫었어요. 아빠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미래의 나의 신랑은
이렇게 아이들이 아빠가 있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후배를 통해서 자기 이상형이 아버지란 말을 듣고 정말 놀랬었거든요. 근데 이 유스킨에 오니까 하정열 사장님, 따님이 또 똑같은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 5 우리 세미나에서 진짜 많이 들으시죠. 거기에서 직장인의 삶을 저희 아버지가 진짜 살고 있었고, 시간도 없었고, 연봉이 사실 억대 연봉이셨지만 제가 느끼는 저희 집 가게는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했어요.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오케이가 되지 않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약간의 걸림망들이 있었고 태클들이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해주셨지만 이미 거절의 몇 번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준 것이, 아, 우리 집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주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가정을 꾸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직장인의 수입에 한계가 있다는 거를 눈치를 일찍 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많은 수입을 벌 때 경제적으로 조절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크면서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럼 하고 후회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유원식 사장님의 장발 시절의 사진이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찰나에 이제 호주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원식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거나 이른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도 위반이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지는데 조금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두 아이 엄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건 항상 배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백수가 가로사 한다 하죠.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움의 스케줄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피아노를 치러 다니고 요리를 배우러 다니고 운동을 하러 다니고 네, 그래서 꽉 찬 출근도 원시사인과 거의 같이 했고 퇴근도 거의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우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고액 알바로 했던 그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경제활동을 반대했던 시댁 몰래 이제 과외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적인 자유는 있었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그 일은 저에게 그닥 적합하지 않은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던 와중에 지금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이번에 입학을 하는데, 이 아이가 5살에 이제 제가 아토피라는 것을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 면역계 질환을 어떻게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사는 제품을 찾다가 여기 중간에 아영 사장님 보이시죠? 사실 어른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이들 보면 진짜 예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처음으로 김대원 사장님을 같이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김대원 사장님의 아들이냐, 여행 가서 호랑이 옆에 사진 찍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최숙희 사장님 이하로 저희 지금 스카이 이하로 어떤 뭐 프로모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아영 사장님이 티아를 많이 전달해서 사업자가 되어서 여행을 같이 가자. 아이들 다 데리고 같이 가자. 이 말에 그럼 좋지. 왜냐하면 저는 원시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휴일이 없는 삶, 가족이 없는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진짜 약간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성을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트립이 뭔지, 뉴스킨이 진짜 제대로 뭔지 이런 거 진짜 제대로 모르고 진짜 못 모르고 진짜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부부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저희 둘째 애기가 지금 이제 올해 6살이 됐는데 제가 이 유스킨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티아를 통해서 둘째 아이가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사실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거의 출산하는 날까지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출산하러 갔거든요. 세미나를 들으러 가다가.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제일 오른쪽 사진에 보면 원시사인 품에 이렇게 안겨있죠. 진짜 잘 자줬어요. 그래서 이 슬링이라는 여기 약간 포대기 어찌 보면 되게 호퍼백 같은 이렇게 백에 아이를 항상 쏙 넣어 다녔어요. 그래서 딱 멀리서 보면 가방인 줄 알 정도로. 그래서 다리만 쏙 나와 있었거든요. 머리까지 다 감싸서 얘가 내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세미나실에 아이를 이렇게 자면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잡 세미나까지 항상 들었었던 것 같고 여기 랠리에도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그 원시사님이 랠리의 스텝이었기 때문에 저희 팀에 랠리 스텝들이 몇 분 계셔서 세미나 중에 그 옆에 그냥 자면 유모차님 놔두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항상 참여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어쩌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진짜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Y 발표를 하면 대구에선 유명한데 원치사임 Y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우세요. 근데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저는 간단 명료하게 1번 돈, 2번 뭐 이렇게 약간 발표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고 그 행복에 가는 길에 저는 돈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저희 강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 요즘 아이들의 왜 행동장애 있는 아이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는 정신의학 교수이신 오은영 박사님 맞나요?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이 말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하려면 저는 제 기준에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마음이 저는 편안해지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그 똑같은 상황이 평소에는 예스, 뭐든지 예스였다면 편안하지 않으면 노가 되는 상황을 제가 많이 겪게 되면서 이 마음이 편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이제까지 저와의 대화를 굉장히 어색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3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언니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었고
언니랑 고등학교를 같은 사립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언니는 약간 우등반 이런 거였고 저는 맨날 학주한테 잡히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이제 시험을 쳐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조금 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지만 저는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또 동생이 남동생이다 보니까 남성만의 그런 자기 표현력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생각을 그리고 저의 마음을 숨기는 일에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까지 표현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을 읽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려면 첫 번째는 나와의 대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나와의 대화의 시간으로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이들도 그렇고 짱난다, 짜증난다. 아, 이러면서 또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죠? 그거를 그냥 슬픔, 화남 또는 뭐 분노 혹은 약간 초조함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한 단어로 다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깊숙하게 내가 나와의 내면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그게 진짜 뭔지, 진짜 이게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미안한 건지. 왜냐면 미안할 때 화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미안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내가 외롭다는 건지, 혹은 질투가 난다는 건지를 잘 알고 그걸 상대에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어야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해요. 보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중에 저는 사실 굉장히 조금 무뚝뚝한 엄마인데 왜 엄마들 중에 이런 엄마 있죠. 뭐 애가 뭐 하면 왜 누구야 뭐 화났어? 뭐 이거 하고 싶었어?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물어보는 엄마들이 있죠. 보면. 네. 네, 잠시만요. 네. 우리 큰애 갑자기 2층에서 영어를 얘기했어. 소리가 겹칠까 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 그 아이에게 너의 내면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나의 감정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일은 공감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이는 제 모습은 제 생각의 소산이다. 한마디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온 결과물이 지금 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언가가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와야지 미래의 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 할 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이유가 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시크릿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침 명상할 때도 왜 성공자의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이야기하고 목표를 외치는 것이 그 말과 생각들이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나 자신감이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관계에 대한 공부 혹은 책을 읽을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깊은 관계의 부재는 내가 내 자신을 외면하는 거. 그게 진짜 깊은 관계의 부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항상 챙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모든 관계의 핵심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스스로 얘기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성공을 자꾸 쫓고 있잖아요. 이 쫓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두운 그림자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둠이 있지만 끝이 있다, 그 어둠에. 그래서 그러려면 그 어둠이 왔을 때 항상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신호라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왔을 때 더 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있을까를 항상 살펴본다면, 또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준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을 하면서 Y 발표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왜 꼭 얘기해야 되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들 Y 발표할 때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안 우니까 나는 이게 내 Y는 진짜 별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곰곰이 진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진짜 돈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제품 때문인지, 아니면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사람 때문에 왔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저한테 이 제품, 이 사업을 알려주신 사장님이 여행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저는 이 제품도 쓰지 않았을 거고, 이 사업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트너사님들이랑 미팅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뉴스킨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장님. 사장님이 하는 뉴스킨이 궁금한 거예요. 말짱이 그냥 있던 네가 왜 갑자기 이 뉴스킨이라는 인식이 좋지 않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하는 뉴스킨을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보는 뉴스킨을 얘기하세요. 라는 얘기를 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저는 세미나나 요즘은 뭐 유튜브나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는 너를 통한 뉴스킨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집중을 저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목표가 생겼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면 항상 정답이 또렷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Y를 계속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지고 나면 이 두려움들이 조금씩 없어지죠.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이 두려움들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정답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네, 결국 이 얘기죠. 목표를 네,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안 하진 않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앞에 오늘 이지윤 사장님이 1억 보상을 하셨고, 김정희 사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 그냥 EBP가 돼야 돼. 그럼 EBP 되려면 대강 매달 한 5천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5천 하려면 하루에 사람들이 다 한 3-4명 만난다 하니까 나도 3-4명 만나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솔직히 평일에 그냥 집에서 논 적은 거의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픈 날 하루 이틀 빼고는 정말 아파서 남들이 거부할 것 같은 날 이외에는 아파도 사실 나갔었거든요. 그냥 그걸 안 하면 못 갈 것 같다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하는 건 어찌 보면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요즘 들어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표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핀에 대한 목표를 만약에 가진다면 그 다음에 그 핀을 가기 위한 GV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오늘 정인 사장님이 EVP가 되려면 맞죠? 4달 동안 5만 OV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연서 6개월 안에 4번을. 그렇죠? 그러면 내가 5만 OV를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EVP가 되려면 최소 4명을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3월에 4명을 독립한다고 하면 적어도 GV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8,000이 돼야 돼요. 맞나요? 패스트 드래그로 하면. 근데 저는 이런 거 못 몰라서 그냥 EVP 때 맨날 5,000만 외쳤어요. 나는 5,000 한다. 5,000 한다.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외치고 있었던 거죠. 맞죠? 그리고 그 8,000을 하려면 내가 만약에 20명을 만나서 한 명의 사업자를 컨택한다고 하면 난 이번 달에 적어도 80명을 만나야 돼요. 맞죠? 맞나요? 그 80명을 만나야지 4명의 사업자를 컨택할 수 있어요. 20명에서 1명의 꼴로 예를 들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30일에는 총 한 80명 정도를 만나야 돼요. 그럼 80명에서 90명을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하면 나는 적어도 하루에 2-3명의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목표 발표할 때 매달 하루의 행동 목표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를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을 만날 건지 미팅을 몇 건을 할 건지 그런 것들 정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유지해야 되는 볼륨이 2,000인데 사실 2,000이 아니라 우리는 3,000이라고 생각해야지 사업자로서 명확한 이런 것들을 다 행사 받을 수 있잖아요, 회사로부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2,000이나 3,000을 정기 구매로만 뜨길 원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죠. 맞죠. 그러려면 이 정기 구매에 대한 목표도 저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 한 해 3,000으로 정기 구매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한 달에 적어도 얼마를 해야 되죠? 300을 해야 되죠. 300을 하려면 한 달에 300을 하려면 한 건에 6만 원이니까 40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7-8건의 ARO를 걸어야지만 그것들이 가능해요. 맞나요? 그래서 김래진아 사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한 2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친다면 나는 여기에서도 내가 한 달에 미팅해야 될 인원수를 80명 정도를 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역산으로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역산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이시라면 명확하게 이 스폰서 사장님들 혹은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들과 밀착해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발표를 해야지 가슴이 뛰고 그래야지 진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중인데요. 집중은 뭐냐면 제가 전지 과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를 보낸 학생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조금 꽤 괜찮은 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제가 수업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외교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외교관을 하려면 어떤 학교를 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역산을 스케줄링해서 결국 걔가 외고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외고에 가서 열심히 해서 이제 외교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됐으면 이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그런 서울대 혹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갔다면, 어느 누군가는 지방대 아무도 모르는 저기 꼴짝이 있는 학교를 간다는 거죠. 이게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모두 다 공부를 잘하는 혹은 좋은 학교를 가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 각각의 시간을 대면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진짜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줌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줌을 할 때도 어느 누군가는 카메라를 오프해 있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켜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여기 앉아서 정말 이 사장님 혹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빼먹는다고 하면 조금 그런가요? 이렇게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초집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중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빠른 결과를 내는 사람과 느린 결과를 내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세들이 이제 모든 것을 결론 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줌 말고도 저희가 진짜 크고 작은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뭐 동안방도 있고 뭐 아카데미도 있고, 이런 거에서 어떤 열정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나 이렇게 잘 하시는 사장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진짜 동안방 하나에도 온 열정을 다하시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장님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리더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빨리 결과를 내신 사장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할 때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놀 때는 미친 듯이 놀아요. 그리고 쉴 때도 미친 듯이 쉬어요. 정말.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놀고 노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불안해하고, 근데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집중에서는 시스템 얘기만 했는데, 저는 이 밑에 밸런스 맞추기라는 얘기가 있죠. 이 집중에는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액션을 해야지만 반드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에 대한 밸런스도, 네, 운소거, 네. 액션에 대한 밸런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션을 할 때도 어, 진짜 집중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는, 오늘 이 사람에게 가서 꼭 이 얘기는 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가지만, 저희 마이스토리나 STP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하려면 결국은 그 상대에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드도 굉장히 많이 뛰어야 하죠. 그 필드 뛸 때도 확실한 집중을 가지고 그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는 나의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는 이 지속하는 열정인데요. 작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중용에 나오는 막
있잖아요. 정성을 다하면 배어 나오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하루하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그것들에 있어서 반드시 정성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족 피로 맺어지지 않은 많은 가족들이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진짜 스카이 사장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서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평생 함께 같이 하고픈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이 지속하는 열정을 가지는데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책임감들도 자꾸자꾸 커지죠. 그래서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합니다. 내가 리크루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형제 라인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나의 형제 라인이 없다면 그리고 내 초대자 혹은 내 파트너가 없다고 어떤 시스템을 무시한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집중하지 않는 태도는 형제 라인에 대한 예의 혹은 책임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에서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이 책임감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빠졌지만 스폰서에 대한 그런 마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제가 옛날에 리크루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 일을 왜 해?"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는 진짜 책임감이 저의 가장 큰 Y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 때문에 한다." 하니까 "그게 너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저는 이 책임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시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보인 만큼 알게 됩니다. 맞죠?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하죠. 맞죠? 그 외국에도 가본 사람이 거기에 뭐가 좋은지 갔을 때 느낌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시각화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물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가져야지만 반드시 아까 이지윤 사장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이 1억의 보상이 있어도 결국 믿음, 내가 믿어야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지연 사장님이 채팅창에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받을 때 박수 칠 것이고 네, 우리는 반드시 박수를 받자라는 채팅창을 쓰셨던데 이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복기라고 적었는데요. 항상 비교는 하지 않지만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2016년 3월 랠리에 신은정 사장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제가 지안이를 놓기 일주일 전까지 랠리를 갔었거든요. 어떻게 날짜 그렇게 딱 됐어요. 근데 이게 만삭이 되면 배가 너무 부르니까 앉아있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제가 맨날 세미나 그래서 랠리를 하면 옆에 서 있거나 뒤에 계속 걸어 다녔어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마주쳐서 사진 찍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날을 받아 놨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3주 정도의 기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랠리도 가고 하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제가 일주일 뒤에 이렇게 출산을 하러 갔었어요. 그때 원식 사장님은 스폰서 사장님이 서울에 강의가 있어서 티업해 주러 같이 올라간 상황이었고 저는 처음으로 양수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혼자 짐을 싸서 혹시나 싶어서 산부인과를 가서 혼자 이런 모든 작업을 하고 출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둘째가 어릴 때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출산하기 직전까지도 세미나에 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둘째가 생기고 50일 만에 모든 시스템에 합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정말 뒤늦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이 점검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내가 뭔가에 빠졌는데 그거를 점검하지 않아서 몰랐던 그냥 바보같이 성실하기만 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이랑 비교하진 않지만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줌으로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처음에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맞죠? 저는 그걸 보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막 부끄럽고 막 어색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점검해야지만 제가 하는 습관이 그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의 습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점검이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할 때 이 복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 자, 저는 이런 말 되게 간지러워해요. 그래서 원식사님이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결혼 10년 차까지, 제가 결혼 16년 차거든요. 10년 차까지 저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냐면, 넌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맨날 대답이 뭐였냐면, 오빠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는 사랑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위대한 네트워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원시사님에 대한 무한 믿음은 있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 잘 모르겠고, 네, 무한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상대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요즘 목표 발표에 나는 나를 믿는다 진짜 많이 하시죠. 나는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제품을 믿어야 하고, 회사를 믿어야 하고, 이 스카이라는 그룹을 믿어야 하고, 나의 스폰서를 믿어야 하고, 나의 파트너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 트립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 믿음이었어요. 저는 사실 마지막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마지막에 도전을 포기했었고, 사실 되지 않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믿음을 준 사람은 사실 스폰서장님이랑 파트너사님이었어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보자. 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멈출 수 없게 해주었던 그런 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오늘 주제에 맞는 그런 함께 가는 길, 함께 하는 힘, 그 믿음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팀의 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사람인지라 스폰서도 부족할 때가 있고, 스폰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파트너에게 부족함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팀이어서 그걸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진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파트너는 스폰서의 부족함을 이렇게 찝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티는 안 냈어요. 제가 진짜 티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고, 진짜 이렇게 우리 대구의 수장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못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의 힘은 진짜 상대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없으면 우리 사업은 되지 않죠, 엄마. 네. 그리고 감사해요. 제가 사실 감사일기를 쓰게 된 게 저희 대구 센터가 복무동으로 옮기면서 처음 감사일기를 쓰게 됐어요. 제가 원식 사장님이랑 평생 다른 일을 하다가 같은 일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처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계기로 그 포탑이 부부 데이트가 있어서 부부 데이트를 처음으로 객으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땐 스카이에 부부 데이트가 없었거든요. 그때 가게 되면서 임명희 사장님
그 하정여 사장님과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제 복무동에 포탑에 사무실을 하나 오픈하게 되면서 임명희 사장님, 하정여 사장님이랑 미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를 권하셨어요. 한번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써보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구 각 방에 방장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올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하정여 사장님, 임명희 사장님도 항상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30개씩 감사일기를 제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한 2권 정도, 두껍한 책 2권 정도를 채우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할 게 없었어요. 감사일기를 쓰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하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이 감사일기를 진짜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항상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강점은 그냥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이루어졌을 때 제가 원하는 결과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의 강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상대의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것이 진짜의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항상 만들어서 내가 항상 무언가 에너지가 좋았을 때 기억을 되새기려고 노력을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내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내가 가장 에너지가 좋았을 때가 언제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 6시에 아침 운동을 혼자 했었거든요. 혼자 이렇게 나가서 막 계속 하염없이 걸어 다녔어요. 체육공원도 돌고 막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전달할 때, 사업이나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그 분야에서 조금 잘 하시는 사장님들이 강의한 내용들을 듣고 이동을 하고, 혹은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하면 그 에너지들이 상대에게 또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나의 계획을, 우리 탱코어는 전날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명확하게 내가 그 하루를 진짜 성공적인 하루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자, 성공자 8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통점을 알고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저희도 성공자가 되겠죠? 그래서 비난과 칭찬에 의연하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기보다는 진짜 영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큰 사고에는 무심하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민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빨리 해결해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건 그냥 버려라. 맞죠? 그리고 미워해도, 나를 미워하는 상대도 좋아한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는 척 하지 않는다. 말센스라는 책에 보면 말할 때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다. 그리고 휴일을 완벽하게 제대로 즐긴다. 그리고 경쟁자를 절대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고,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함께 그 성공자의 옷을 같이 함께 입어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고, 여기 그림이 보면 황새가 개구리를 먹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구리라면 포기했겠죠. 하지만 이 개구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황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은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만 그냥 여기에 발만 담그고 있는다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사장님들에게 많이 와닿는 게 있으시다면, 혹은 나에게 꼭 적용한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적용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정상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